믿었던 가족이나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땐 그 충격이 배로 커지죠. 그리고 재판장에서 가장 바람을 폈다는 남편의 유상한 변명. 유지경 사연이네요. 엄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아빠 바람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추측한 거면서 그걸 시어머니께 다 일러 바치고 돈까지 빌려? 그 돈 빌린 거 나랑 아빠가 갚는다고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딸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웹소설이라는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소설을 연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은 주로 로맨스로 쓰고 있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글 쓰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반대로 웹툰 작가예요. 웹툰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만화 같은 건데 남편은 저와 달리 성인들을 위한 작품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된다면서요. 저희 둘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 어머니와 시어머님이 실제 동양 친구분이십니다. 둘이서 초등학교 다닐 땐 단짝처럼 지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한 뒤에는 우스갯소리로 서로 자식들 맺어주자 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남편보다 신우이랑 더 오래된 사이랍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나이도 같으니 금세 친해졌거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자기 오빠보다 더 좋은 남자들 많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로 친한 친구예요. 지금은 신우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시댁과 친정 그리고 신혼집이 다 같은 동네여서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서로 성격도 조용한 편이고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알아서 조심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작이 있었어요. 코피를 쏟아가며 준비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방문 닫을 때 크게 닫지 말라니까. 내 방까지 다 들린다고. 그러다 선 하나라도 잘못 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만큼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되는 줄 알아? 매일 글만 쓰니까 그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 말하는 어투가 점점 세지더니 은근히 신경을 긁더군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술계통 일을 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성적이 안 좋으니 본인이 제일 힘들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과해지고 심해지는 겁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이 힘든 건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나한테 화풀이 하듯 대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크게 싸움이 번졌다면 저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을 것 같은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작품이 잘 안 풀려서 그랬다며 훌쩍이기까지 했거든요. 남편과 다투긴 했지만 잘 풀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멸치볶음 하려고 주문한 잔멸치 한 박스가 도착했더군요. 양이 많아 친정과 시댁에도 나눠주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들러 어머니께 전달한 다음 친정에 도착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잘 지내냐고 물어오시기에 마침 어제 남편과 다툰 일이 생각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라면 먼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면서 그래도 하해했으니 잘 지내봐라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정색하고 제 이야기를 듣다가 남편이 힘들면 잔소리도 하고 짜증도 좀 낼 수 있지 뭐 그런 걸로 다퉜냐는 겁니다.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고 사위 편을 들어? 그냥 잔소리나 짜증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묘하게 자존심 긁는 말을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짜증 한 번 냈다고 싸운 게 아니라 나도 몇 번이나 참고 참다가 터진 거라고. 엄마까지 왜 그래? 아예 남편 말만 두둔하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로했더니 이젠 엄마한테까지 성질이냐면서 되려 화를 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밥맛 떨어졌다면서 나가라고 혼까지 내더군요. 쫓겨나듯 친정집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사실 저와 친정엄마는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 자린고비 스타일인데 엄마는 조금 허영심이 강했거든요. 늘상 꾸미고 다니길 좋아하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한심하게 보였고
사춘기 시절부터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까지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엄청 친한 모녀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엄마를 공경하는 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날 때면 저도 힘들었어요. 이럴 때마다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사이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연을 들은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희 엄마가 원래 좀 그렇게 톡 쏘지 않느냐, 네가 참아라 하는 전화였습니다. 알겠다, 그러겠노라 답했지만 한동안은 연락드리지 않았죠.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날 것 같아 억지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편과의 사이는 화해 이후 괜찮아졌어요. 같이 데이트할 정도로요. 그렇게 무난히 흘러가면 좋았겠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3개월쯤 지냈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엄청난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당신 몰라서 물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 회사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며 당신이 그랬잖아. 난 그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게 뭐야. 책임지라고. 갑자기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화를 내길래 깜짝 놀랐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뭘 책임지라는 건지 캐물었지만 만취한 사람 상대로 대화가 될 리 있나요?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리더군요. 사람 성질 박박 긁어놓고 잠든 걸 보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밤새 잠도 못 자고 버텼습니다. 아침 해가 뜬 다음에 남편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취해서 한 말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리는 겁니다. 대충 넘어갈 정도의 말도 아니거니와 회사 얘기면 유통사 얘기일 텐데 얼른 말하라고 다그쳤죠. 그제야 제대로 말을 꺼내더군요. 알고 보니 작년에 새로 들어간 웹툰 에이전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요. 제때 정산도 안 해주고 계약 기간도 지키지 않았대요. 이미 3개월 전부터 정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내 탓이냐 물었더니 새로 회사를 옮길 당시 저에게 물어봤었대요. 이 회사 괜찮냐고요. 그때 처음 듣는 회사여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괜찮은 회사라는 글이 있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뿐이었어요. 그 회사 내가 아는 곳인데 괜찮다느니 정말 좋다느니 하는 말로 계약하길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대신 검색해보고 형이 괜찮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를 믿고 제 말만 믿고 계약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계약도 위반하지 않느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불똥이 대체 왜 나한테 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말 그대로 화풀이하는 거나 다름없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면서도 이상하다 싶지. 고작 인터넷 검색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게 왜 내 탓이야. 그 회사를 알아본 것도 들어간 것도 전부 당신이 한 일인데 매번 내 탓만 하는 거 지겹지 않아? 그리고 다음 남편의 말에 제 뚜껑이 확 열렸었죠. 친정에 월 20만 원 용돈 드리는 걸 당분간은 자제하라는 땡깡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이젠 친정에 드리는 생활비 지원금을 걸고 넘어졌던 거죠. 외동인 저를 키우기 위해 애쓰신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그 보답으로나마 저의 경제력에 맞게 용돈 삼아 드리는 건데 그걸 뭐라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결혼 전에 미리 합의하고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은 저희보다 형편이 좋았고 저희 부부 월급에선 충분히 가당한 금액이었어요. 200만 원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추울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더울 때 시원한 음료 하나 사드리라는 건데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전 바로 앙칼지게 대꾸했죠. 너 말은 바로 하자. 이거 이미 결혼 전에 합의한 부분이잖아. 네가 직장 잘못 잡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지금 엄마 아빠 20만 원 용돈으로 돌리는 거야? 쪽팔리지도 않니? 화내는 절 보던 남편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저 또한 욱해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차 안에서 신우이에게 전화했어요. 제 친구인 신우이는 저 대신 남편 험담을 하더군요. 원래도 그렇게 남 탓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결혼하면서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버릇 아직 못 버렸나 보다 하며 혀를 찼어요. 신우이는 제가 제대로 세게 나가야 정신 차릴 거라며 짐 챙겨서 나오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자기에게 전화하라고 덧붙였죠. 본인이 나서서 혼쭐을 내주겠다나요? 말뿐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어 친정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 맞이하더군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또다시 일방적으로 저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큰 소리 내면 어쩌냐고요. 2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나 혹시 주워온 딸이냐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걸 왜 내 탓으로 몰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며 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실은 사돈댁에 돈을 좀 빌렸어. 작년에 내 친구가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돈 번 거 기억나지? 그 말에 혹해서 돈을 넣었다가 홀라당 날려먹었거든. 그거 사돈댁이 대신 메꿔줬어. 친정엄마의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큰돈 번 친구가 있다며 흥분해서 얘기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도 투자해보자고 부추겼었거든요. 그때 친정아버지와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무리해서 투자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날린 돈을 시댁에서 빌려서 메꿨다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책 잡힌 게 있으니 그동안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고 남편과 싸워도 남편 쪽 편을 들었던 겁니다. 대체 얼마를 빌렸냐고 물으니 5천만 원이라더군요.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그 5천만 원에 딸을 팔아넘기듯 굴었다 생각하니 열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저 몰래 벌어진 일이니 모두에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 즉시 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난리를 치더군요. 그때 아버지 몰래 독단적으로 빌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친정 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반차까지 쓰고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게 들은 말이 진짜냐며 엄마에게 소리치셨고 2분이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생각 없이 그 돈을 빌릴 생각했냐며 혼을 내셨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5천만 원은 원래 갖고 계시던 비상금이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빚내서 총 1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모조리 다 날리셨고요. 빚낸 5천만 원을 메꿀 길이 없어 친구였던 시어머니께 연락했고 저희에게 비밀로 그 돈을 빌려주셨답니다. 엄마 진짜 겁도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젠 친구의 길 넘어서 사돈관계잖아. 엄마가 그 돈 빌리면서 내 입장에 어떻게 될진 생각 안 해? 차라리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그랬어. 진짜 못 살아 내가. 울컥 눈물을 터뜨리자 친정아버지가 달래주었어요. 남들은 딸이 사고를 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엄마가 사고를 치나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이 드셨는지 친정엄마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어느 정도 감정을 진정시키고 난 뒤 셋이서 가족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지금 당장 사돈댁에서 빌린 돈을 갚자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미 빌린 돈이니 천천히 갚자는 거였죠. 하지만 전 그 빚이 있는 이상 당당하게 시댁에 고개를 들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괜히 기가 죽으면 남편 앞에서도 당당히 소리치지 못하잖아요. 결국 저와 아버지의 예금을 깨 2,500만 원씩 모아 시댁에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네 어미 때문에 생돈 써서 어쩌냐며 걱정하셨지만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면 작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갚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되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사기를 당했으면 소송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찌질하게 아내 탓을 하냐고요. 당신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 그거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에이전시랑 싸워. 그리고 다시 돈 받아내. 그 과정은 당신 혼자서 해. 또 내가 도와주면 너 잘못이라고 핑계댈 거니까. 신우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오히려 강하게 나가니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되려 몸을 움츠리곤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거 있죠. 그간 자기가 예민해서 괜히 성질을 부렸다면서요. 2번째 사과여서 그런가 그다지 효용성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알아서 소송하고 잘 처리하겠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전 그때부터 슬슬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던 힘을
온전히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글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목돈이 빠져나갔으니 돈도 기존보단 더 벌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발견해주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대형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하길 원한다고 했죠. 업계에서는 이미 저명한 곳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다는 것부터가 대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써온 절 아는 신우이에게 먼저 자랑했습니다. 깍하며 비명을 지르곤 엄청 기뻐해 주었죠.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에 감동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신우이는 곧 있을 제 생일에 시댁 식구들과 같이 축하 파티 겸 외식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전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쩐지 탐탁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본인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맘 편히 축하해주기 어려운 모양이었죠. 그렇게 그 주 주말이 다가왔고 제 생일 겸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더 날뛰면서 연락 온 그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인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아빠는 잘 모르지. 그 회사 진짜 유명한 곳이야. 거기서 연재하던 글이 웹툰화되고 영화화되는 경우도 엄청 흔하거든.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란 소리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저와 신우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엄청 어두운 거예요. 입으로는 칭찬하는 말을 전했지만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채였죠. 전 그 이유가 가늠조차 되질 않아 뭔가 제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식사 자리가 점점 눈치 보이기 시작한 때였어요. 저와 같은 눈치를 챈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툭 쳤습니다. 엄마는 일이 좋은 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물으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찬물을 벌컥 들이키며 제 이름을 부르곤 입을 여셨습니다. 그 회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신없이 바빠질 텐데 걱정이 되신대요. 그렇게 되면 남편 내조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안 그래도 요즘 소송이니 뭐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너마저 안 도와주면 어쩌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제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아들의 내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씹고 있던 고기가 고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인 건 제 편에 신우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발작하듯 물컵을 콱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TV를 통해 보던 몰상식한 시댁 얘기가 우리 집 얘긴 줄 몰랐다면서요. 지금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여자가 돈을 떡하니 벌어온다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제 대신 목소리를 높여줬습니다. 그 말에 발끈한 남편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화를 냈고 신우이가 다시 받아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개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결국 또 나인가 싶어서 머리가 아파왔어요. 신우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제 손목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곤 음식값도 다 엄마가 계산하라며 소리치곤 절 데리고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본인의 차 안으로 절 데려간 다음 제 손을 붙잡고 그러더군요. 방금 들은 말 다 무시해. 무조건 그 회사랑 계약해야 해. 소설이나 웹툰 잘 모르는 내가 알 정도면 정말 큰 곳이잖아. 우리 가족들 하나같이 다 비정상이야, 지금. 엄마 말 씹고 거기랑 꼭 계약해. 알았지? 그 순간은 신우이가 아닌 절친한 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 뜨거운 포옹을 나눴어요. 신우이는 제 가족들을 대신해 미안하단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죠. 그렇게 최악이라면 최악이던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제게 문의했던 에이전시와는 성공리에 계약을 마칠 수 있었죠. 회사 측에서 제 작품을 공격적으로 푸시해준 덕분에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늘어나자 묘한 부담감이 함께 쌓여갔지만 대신 그만큼 행복했어요. 남편은 그 무렵 소송이 무사히 잘 끝나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의 기분도 한결 나아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자랑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구태여 자랑하기보다 이따금씩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조금은 위태롭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던 때였어요. 친정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에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아버지에게 빚낸 사실을 말한 후로는 한동안 삐져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망고를 사서 방문했어요.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하자 대뜸 절 꼭 끌어안더니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애비가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아. 요즘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나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해. 게다가 엊그저께는 옷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뭐니. 친정엄마가 빚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꼿꼿한 선비 같은 스타일이셨거든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셨죠. 그런 사람이 바람이라니 전혀 조합되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전 혹시나 오해한 거 아니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심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오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친정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도 했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선 뭐든지 확정 지을 수 없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이 돌아간 엄마는 무조건 바람이 확실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하고 싶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대요. 결론은 흥신소에 의뢰할 비용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무려 1,000만 원이었고 저는 한숨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데 무작정 의뢰하자뇨. 전 돈도 돈이지만 누구보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지 않느냐고 엄마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이유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여자 향수 냄새는 매일이 아니라 한 번이니 우연한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뾰족한 눈빛을 하고 절 째려보는 겁니다. 넌 항상 어릴 적부터 그랬어. 지 애비 편만 들고 말이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다고 그러니? 그리고 여자의 총 몰라? 내 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고작 흥신소 비용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너? 엄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자기 팔자를 비관하듯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 뜻은 그런 게 아닌데 곡해하곤 억울하다고 소리치니 답답했습니다. 다시 차분차분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해도 이미 제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시는 듯했죠. 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것 같다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셔서 우선 진정한 뒤 다시 얘기해보자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작에 점을 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한 사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 해엔 무슨 막 낀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연달아 터졌던 것 같아요. 답답한 가슴을 어디 터트릴 데도 없고 자연스레 시누이와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을 수 없는 상대였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 편한 상대였죠. 시누이는 제가 술을 마시자고 하면 바로 나오면서도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캐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술 마시기에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이슈 등을 떠들었어요. 그렇게 밤 12시가 넘었을 때 자리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택시를 타고 왔지만 저는 차를 끌고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는 대리업체에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떤 중년 남성이 다가오는 겁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묘한 팔자걸음과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자세는 수도 없이 봐왔던 제 아빠였거든요. 일을 하시는 동선이 저희 집 근처이니 후다닥 코를 잡았는데 그게 저였던 거였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여긴 무슨 일로? 설마 대리기사 일하는 거야? 회사 퇴근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 우물쭈물하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비쩍 마른 뺨까지 모두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 보던 모습인데 그날은 어찌나 슬펐는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제 손에 바나나 우유를 쥐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달고 살았던 우유였어요. 나이 3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아버지의 눈엔 여전히 어린애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전 애써 밝은 웃음을 지으며 우유를 마시곤 사정을 물었어요.
갑자기 대리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다니고 있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대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거래처 몇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끊겼답니다. 그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점점 직원을 자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여기서 잘리면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시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다니기 위해 자발적으로 월급을 깎으셨답니다. 월급을 줄이는 대신 회사에 더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비도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생계 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고 그래서 찾게 된 게 대리일이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의심했던 바람 정황이 모두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를 묘하게 의심했던 저 자신이 창피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심했다뇨.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의심했다는 거 알아? 요즘 아빠 퇴근 시간 늦어지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난다고 난리였어. 나한텐 말 안 해도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너떨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철딱서니가 없고 허영심도 강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무슨 다른 여자 쳐다볼 생각도 안 한답니다. 애초에 이 나이 먹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어쨌든 우려했던 일이 아니니 정말 다행이었고 힘들 땐 제가 생활비를 보탤 테니 너무 염려치 마시라 일러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지만 10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이제 막 신작을 연재해 나가는 중이라 아직 큰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선인세로 받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절대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효도 좀 하게 도와달라며 억지로 밀어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작업실로 이용하는 방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아직 안 자는 모양이네 하고 거실로 들어섰더니 작업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 풍기는 절 보며 살짝 인상을 찡그리곤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신우이랑 한잔했다는 말을 남기고 안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남편이 무심히 던지는 말에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장인어른 바람나셨다며 항상 청학동 훈장님처럼 훈계하시더니 깜짝 놀랐지 뭐야. 아버님이 바람 피우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당신 속상해서 술 마신 거구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니 애초에 오늘 낮에 엄마가 제게 말한 내용이잖아요. 하루도 안 지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제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마 엄마가 제 입으로 말했나? 하다가도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향해 돌아가는 제 고개에서 끼기기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멍한 제 얼굴을 본 남편은 맞구나 하며 피식 웃는 거예요. 전 얼굴을 찌푸리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퉁명스레 그게 중요하냐고 묻더군요. 저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말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눈썹을 극적이더니 엄마가 말해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말했던 거죠. 여전히 납득 안 가는 듯이 바라보자 자세히 말해주더군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위주알고주알 다 말했답니다. 흥신소라도 고용하려는데 딸이라고 있는 건 돈 아까워서 무시를 했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까지 부탁했다네요. 시부모님이 건물도 있고 저희 집보다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5천만 원도 덥석 빌려주셨던 거죠. 이번에 흥신소 비용도 알겠다며 바로 빌려주셨답니다. 그리곤 제 남편에게 연락해 바깥 사돈 양반이 바람난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전하셨고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말할 수가 있나요? 전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아빠 바람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추측한 거면서 그걸 시어머니께 다 일러 바치고 돈까지 빌려? 그 돈 빌린 거 나랑 아빠가 갚는다고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딸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울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마구잡이로 늘여놓았어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아빠가 나타났던 것, 그리고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요. 옷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났던 건 그때 만취한 손님을 부축하느라 그랬었던 거란 얘기도 모조리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조용해졌습니다. 본인도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대리운전한다고 미리 말했으면 서로 오해할 일이 없지 않겠냐면서요. 괜히 아내와 딸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비밀로 한 거 아니겠어요. 전 친정엄마에게 확실치 않은 걸로 시어머니한테 말해 아빠 이미지만 나빠진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너희 시엄마이기 전에 내 오래된 고향 친구야. 난 친구한테 넋두리 하듯이 말한 거라고. 애초에 너희 아빠가 대리운전한다고 말했다면 네가 흥신소 비용을 내줬더라면 문제 없었을 일 아니니? 자기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남 탓하는 그 성격이 또 나왔습니다. 아무리 단짝처럼 지내는 고향 친구라고 해도 사돈지간에 선이란 게 있을 텐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매번 이런 문제가 터지곤 했습니다. 그나마 이때 제가 술을 마신 덕분에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었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대리운전을 하느라 그랬던 사실을 전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펑하고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친정엄마 입 때문이었어요. 제발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입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워낙 막무가내였으니까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쓰던 소설이 사이트 내 랭킹 10위권 안에 들게 되었어요. 거진 무명처럼 생활하던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일이었죠.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축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놓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웹소설파는 확실히 연령대가 어려서 그런지 유치하게 잘 먹히는 것 같다면서요. 묘하게 저를 비꼬는 말투에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냐고 물었더니 그냥 사실 있는 대로 말한 건데 왜 이리 예민하게 구냐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민하게 구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묘하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저희 결혼 생활을 가족들이나 타인에게 전하지 않지만 남편은 시댁에 다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꼭 이렇게 다투고 난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걸 보면요. 명목은 안부 전화지만 마지막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끊으셨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남자들은 닭이거든. 그래서 자기보다 마누라가 잘 나가면 괜히 기죽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현명한 아내들은 자기 잘난 거 알면서도 괜히 남편을 추켜 세워주곤 하고. 난 우리 며느리가 현명한 여자였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뼈가 박혀있는 말이었죠. 물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게 결혼 생활에 큰 타격을 준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격지심이 넘쳐오르는 남편의 성격이 결혼 생활에 타격을 준 거라 생각했죠. 결혼 전엔 보여주지 않고 꽁꽁 숨겼던 치졸한 그 성격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제가 잘 나가는 걸 보고 많이 다급해진 모양인지 표절을 했더군요. 이런 예술계통에선 표절이 엄청 예민한 이슈입니다. 특히나 남의 작품을 뺏겨서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건 불법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표절이었죠. 명확하게 다른 작품을 따라한 게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웹툰 작가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텐데 어찌하려고 그랬나 싶었어요. 당사자인 남편만큼 제 속도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응답했더니 주춤주춤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방 한편에 놓여있던 의자에 앉은 남편은 제게 부탁할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이런 표절 논란은 다 팬들 간 싸움이야. 당신 팬들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글 써주면 안 돼? 당신 생각엔 표절 아니라고 한마디만 써주라. 어? 정말 터무니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익명으로 활동하다 보니 성별만 공개되어 있지 그 어떤 나이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요구대로 글을 쓰면 서로 부부 사이인 것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정말 표절이 아닌데 억울한 상황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표절임이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남편 또한 아니라고는 말 못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거짓된 글을 써달라는 건 같이 진창에 빠지자는 말과 다름없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내가 그런 말 한다고 여론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표절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거라고도 말했죠. 그랬더니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울듯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자기 이대로 넘어가면 다신 작가 생활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 글 한번 써달라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쓴다고 해서 논란이 묻힐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불지피는 꼴이 될 텐데 말이에요. 특히 안 좋은 여론이 저에게도 쏟아지면 저조차 제대로 작가 생활 못하잖아요.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하는 부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탁인지 알아? 내 말 한마디에 표절이 아니게 된다면 고민이라도 해보겠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나한테 불똥이 튈 확률이 높다고. 괜히 불똥 튀면 회사에도 위약금 물어야 하고 나도 작가 생활 접어야 해.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은 시뻘개진 두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자기라면 제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고민도 안 하고 도와줄 것 같대요. 그게 부부 사이 아니냐며 합리화하는 거였죠. 그 말에 저도 똑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나라면 사랑하는 남편도 위험에 빠지게 두진 않을 거라고요. 내가 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지 남에게 부탁하진 않을 거라고도 했죠. 제 말에 반박할 말은 없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갔는데 말 그대로 가출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저를 타박하는 말을 할 게 분명했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하기 싫었거든요. 이후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일 만에 나타난 남편은 제 방에 서류 봉투를 툭 던져놓고 째려보는 겁니다. 뭔가 해서 열어보니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모두 찍혀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대로 서랍 속으로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표절 논란에 대꾸 한 번 안 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해야만 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짚히는 부분은 없었지만 말 그대로 촉이었습니다. 전 우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자긴 딱히 할 말이 없답니다. 그냥 무작정 서류만 내미면 되느냐고 자초지종을 말해야 도장을 찍든 말든 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제야 입을 벌리더군요. 당신도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리 매번 싸우잖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 없이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싫고 이쯤에서 각자 인생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신도 고민 좀 더 해보라고 한 뒤 방을 나왔죠.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신우이였습니다. 제겐 엄마보다 먼저 떠오르는 존재였죠. 제 연락에 웃으면서 답하는 걸 보니 아직 이혼 서류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엔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간 다음에야 사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표절 이야기와 이혼 서류를 받은 것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신우이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진짜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쥐복을 발로 차는 꼴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자기네 오빠가 무슨 수로 너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겠냐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신우이조차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답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 이혼 얘기를 꺼냈을 거고 시어머님에게도 말했을 것 같대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더니 신우이는 숨을 크게 내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 내 오빠보다 네가 더 중요해. 특히 재작년에 나 무지 힘들었을 때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거 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떻게든 캐내볼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진지하게 말하는 그 눈빛을 보며 저도 코끝이 메어지더군요. 사실 재작년에 신우이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극성이라는 보이스피싱이었죠. 시댁 쪽이 저희 집보다 여유로운 편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딱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지원해주고 각자 알아서 살도록 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우이도 대학교 졸업 후 자취방을 구하는 동안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꼬박꼬박 적금 넣고 예금 넣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1,000만 원을 날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1,000만 원은 이사갈 원룸의 보증금으로 쓸 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직접 자취방에 들어간 다음에야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말하면 분명히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낼 거고 자식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니 그 돈도 알아서 갚으라고 할 것 같다며 울더군요. 그때 마침 얼마 전 만기된 예금이 생각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 빌려주겠다고 하니 엄청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었죠.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유치원 다닐 적부터 친구였는데 1,000만 원쯤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자가 급하니 우선 제 돈으로 보증금을 치르고 차차 할부로 갚아도 된다고 했더니 감동이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친구는 1년도 되지 않아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내 편에 서준다니 정말 고마워. 그 은혜 잊지 않을게. 나도 지금부터 알아볼 생각인데 만약 뭐라도 건진 게 있으면 너한테도 알려줄게.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적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 도와주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남편이 집을 비우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을 비우면 컴퓨터부터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그러다 마침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낮에 집을 비우는 시간에 얼른 남편 컴퓨터를 뒤져보았어요. 메일을 확인했을 땐 표절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계약 해지당한 내용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회사 계약한 메일도 있는 겁니다. 아예 필명을 바꾸고 다른 업체랑 새롭게 계약했더군요. 새로 연재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그제야 처음 한 사실이었죠.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확인했을 땐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특별한 대화 내용은 없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대화는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사무적인 내용도 아니고 일상을 나누는 대화였고요. 그 상대방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그분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웹툰 작가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표절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단 거였어요. 남편이 제게 써달라고 부탁했던 그 글이요. 글에 대한 반응을 보니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모두 글쓴이를 힐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자기들끼리 특정 플랫폼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공유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로그인된 클라우드로 들어가니 세상에나 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했어요. 완성된 웹툰 그림이라고 주고받고 있었는데 침실에서의 부부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눈뜨고 못 볼 그림들이었죠. 이건 어때? 요건 구도가 어때? 우리도 해볼까 등등의 난잡한 대화였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전 그 즉시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전했어요. 확실히 이상하네. 그 사람이 친분도 없는데 그런 글을 쓸 리도 없고 말이야. 나도 확실한 건 아니라서 아직 말 안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혼 서류 준 거 이미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말하는 게 좀 오빠가 바람난 것 같았어. 시어머님 말씀이 너희 오빠도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저는 시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부부싸움만 해서 별로라고 했다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둘의 바람 사실을 확신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다름 아닌 차량 블랙박스였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열어봤더니 둘이 나누는 대화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부 음성 녹음 기능이 달려있는 블랙박스였거든요. 상대방 여자도 유부남이란 걸 알고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의 애정행각이 담긴 대화와 절 험담하는 대화까지 모조리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증거까지 갖게 되니 허망해졌죠. 결국에 이혼하자고 요구한 게 바람 때문이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해둔 다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녹음본을 들려주었어요. 이혼하자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냐면서 비꼬았죠. 처음엔 블랙박스의 존재를 생각지도 못했는지 깜짝 놀라더니 나중엔 아예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가 한 건 바람이 아니랍니다. 다 작가로서 자료조사를 위해서 만났던 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다음 웹툰 후속작이 바람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자료 조사하려고 경험해보기 위해 만났던 거야. 실제로 사랑한 거 아니니 바람도 아니고 생사람 잡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말해.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너 지금 그 말에 재판장 가서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정말 당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대요. 별것도 아닌 걸로 오해하고 난리치는 제가 잘못된 거랍니다. 어찌나 당당하고 뻔뻔한지 기가 다 막히더군요. 적어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전 합의 이유는 무슨 바람 소송 걸 테니
재판장에서 꼭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양가에 알리자 전화가 빗발치듯 왔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에 시댁 식구와 친가 식구들을 모두 신혼집으로 불렀어요. 남편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나 나눠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대로 된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에 찬찬히 모든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친정아버지와 시누이만이 제 편이었죠.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남편의 멱살을 쥐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을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충혈된 아버지의 눈망울을 보니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소송은 너무하잖니. 찬찬히 다시 생각해보자. 남자들은 원래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고. 사위 말도 일리 있구먼. 자료조사하려고 일부러 만난 거지 마음은 안 좋다잖니. 그럼 바람은 아니란 소리지. 라고 하셨답니다. 말만 들으면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 말 같지 않나요? 원래도 사이 좋은 모녀지간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엄마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한 소리는 하실 줄 알았어요. 대체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충성할 정도로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싶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항상 시댁 쪽 편을 드느냐 궁금해서 묻는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5천만 원 빚 얘기도 모두 했습니다. 빚진 거 알게 됐고 나랑 아빠가 갚아줬는데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빌빌거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발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무척이나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깔깔거리시며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갑자기 갚았던 거냐면서요. 이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사돈이 나한테 받은 게 많아서 그래. 솔직히 안사돈 때 형편이 좀 안 좋았잖아요. 아니 20살 땐가? 호텔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가 줬더니 어찌나 좋아하든지. 아직 그 모습이 훤하네 훤해. 그뿐이니 네 엄마 저 모피코트도 명품백도 내가 다 산 거다 얘. 친정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많대요.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비싼 일식집도 가보고 명품 가방도 받곤 했답니다. 그렇게 산 게 30년이 넘은 거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는 으스대듯 말하고 친정엄마는 기죽은 채 있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겉으로만 친구 사이지 사실상 친구라기보다 공주님과 시녀 같았어요. 그동안 묘하게 이상하단 생각이 든 게 이 이유였나 봐요. 항상 시어머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어머니가 미우면서도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작정 엄마의 손목을 붙잡고 신혼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앞 공원까지 데리고 나와서야 마주볼 수 있었어요. 마주본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그는 모습에 목이 턱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전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런 취급 당하면서 친구라고 붙어 있었던 거냐고요. 엄마 무시하듯이 말하면서 으스대는 모습 봤냐.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드냐고 물으니 벤치에 앉아 입을 여셨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산 거. 그래서 늘 새 옷만 입고 다니는 친구가 부러웠어. 옆에서 조그만 알랑방귀 끼워주면 맛있는 거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하니까 붙어 다녔지. 그게 뭐가 나쁘니? 일하고 돈 버는 것처럼 나도 제 비위 맞춰주고 돈 버는 건데. 어머니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당한 척하면서 말했지만 딸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수치스러운 모양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붙어서 시녀짓을 하는 그 심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허영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비이상적인 관계를 평생토록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당연히 밉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대받으며 지내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스타 작가급 됐으니 더더욱 많이 벌 거고 엄마 아빠 둘 다 부양할 만큼은 될 거라는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이끌려 다니지 말고 엄마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깟 명품백이 갖고 싶었던 거면 제가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번에 대리운전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옆에 아껴주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뭐따로 그 여자에게 돈을 구걸하느냐고요. 그때 오열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 말이 감동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감정을 건드렸는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있던 한이 터져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한참을 울던 엄마는 제 말에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한 사과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말을 들으니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 너에게도 너희 아빠한테도 정말 미안해. 한 번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돈에 대한 집착도 고치려고 노력해볼게. 어머니의 맹세가 진심이었는지 같이 정신병원에 가자는 말에 바로 따라주시더군요. 겉차림에 집착하는 것도 정신병 중 일종이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병원에 가보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무력과 허영심이 강한 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 이유가 어렸을 적 불우했던 환경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나이 들다 보니 인지장애까지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진 수준이라더군요. 그래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강해 괜히 아버지의 바람을 의심하고 어떤 잘못이든 다 제 탓이라 우겼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지금이라도 온 게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고 고집이 세시다 보니 절대 병원에 안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반은 해낸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치료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어요. 지금은 전보다 훨씬 성격도 유순해지셨고 욕심도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그림반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같은 케이스엔 무언가에 몰두하면 효과가 좋다면서요. 저는 계속해서 바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걸었고 바람난 상대 여자에게도 걸었어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더라면 봐줄 의향이 있었으나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만난 게 다 증거로 남아있었기에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재판장에서 제게 했던 말 그대로 하더군요. 자료조사로 만난 거니 바람이 아니라는 말 말입니다. 그때 재판장에 있던 변호사며 판사며 모두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게 생각납니다. 저희가 획득한 그림과 이미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뭐 저런 놈이 다 했냐는 시선이었죠.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고 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을 나눌 때 한 차례 다툼이 있었어요. 어떻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니? 결혼 생활 중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 누가 봐도 내가 더 생활비 많이 냈지 않아? 당신 웹툰 계속 줄줄이 망하고 사기당할 동안 내가 부담했던 거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에 맡기자고. 다행히 법정에서도 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죠. 그 이후 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가 생활도 이어나가고 있고 나날이 수입이 높아져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도 했답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줄어든 어머니 덕분에 번 돈은 꼬박꼬박 적금에 넣고 있어요. 물론 엄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경기도 외곽의 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꿈입니다.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등산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네요. 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 컴퓨터랑 인터넷만 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